지금부터 호상감시제. 호상감시. 그 대사관 직원들이 열차까지 나와가지고 태우는 거 보고 가더라고요. 이젠 죽었구나 했죠. 감은 죽었고 여기서 팀은 자유다. 이거 내릴 때 있죠. 출발하는 열차에서 네. 문도 닫혀 있었잖아요. 문 열었어요, 내가. 뭐 아이디? 뭐 아이디? 북한의 유도 영웅이었던 이창수 선수 단 한 번의 패배로 탄광으로 보내졌어요. 그러니까 17개의 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인상적인 패배 때문에 유도 영웅에서 탄광으로 결국 탈북까지. 자, 이런 이야기를 가진 주인공들이 있으면요. 좀 한번 이렇게 소주 한잔 하면서 옆에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한 인간의 최고의 어떤 드라마이기 때문에. 묘하다. 이 주인공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북한 탈북민 중에 국가대표 출신 1호 탈북민이 되겠습니다. 북한의 유도 영웅 이창수 선생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91년에 탈북한 북한 유도 국가대표 출신 이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냉전 시대의 스포츠라는 게 사실은 국가의 대리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체제 경쟁을 하고 또 적성국을 만나면 그래서 기를 쓰고 더 이기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스포츠의 세계인데 그 중에서 남자 유도 세계에서 최고의 성적을 이제 거뒀던 선수가 바로 이창수 씨입니다. 전철우 씨는 알고 계셨어요? 아, 그 당시는 뭐 대단했죠. 진짜 워낙 유명했는데 제가 동독에서 유학할 때도 그 동독 사람들이 이창수 씨 알았어요. 그러니까 김일성, 김종일이 몰랐어. 진짜. 모르는데 우리가 북조선에 왔다면 아, 너도 코리아 유도 이창수 막 그랬어요. 그 정도로 또 유학생들 속에서는 이창수 씨가 일단 경기 나가면 항상 메달을 따니까 근데 북한이 메달을 많이 못 따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진짜. 되게 자랑스러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네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몇 번 뵀어요. 행사에도 방송인데 그때는 잘생겼었는데 그 몸에 지금 잘생겼었는데 이따가 어머치기 한번 조르기 조르기 아니 근데 봤는데 몸에 군더더기 하나 없이 근육이 딱 잡혔는데 와 잘생겼다는데 이게 언제 첫 사진입니까? 저기 북경 아시안 게임 때 사진. 북경하시안 게임. 몸매 보세요 몸매 저 당시에 저런 몸을 만들었다는 게 참. 몇 킬로그램이셨어요? 그때가 71kg였고 좀 있다가 78kg 올라갔지. 예. 체급도 예, 바꾸시고. 운동선수가 71kg.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 80kg에서 80한 2, 3을 둔 다음에 시합 앞두고 쫙 들어가면 진짜 힘만 쓰는 근육만 남아있는 71kg. 와, 진짜 다부지시죠. 배 가죽이 이랬어요, 그냥. 살이 아예 없고. 체지방 2% 정도로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근데 저 북경 때에도 갈비를 다쳤는데 훈련도 못했어요. 훈련도 못하고 그냥 나가가지고 했는데 훈련도 못한 몸이 저렇단 말입니다. 저는 왜 이창수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냐면 개순이 선수가 나와가지고 막 난리가 났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리창수라는 선수가 있었대. 그래서 엄청난 선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사실 외국인들도 부르기 좋은 이름이에요. 편안한 이름. 창수리. 창수리 이게 외워지기도 좋고 맞아, 딱 임팩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에는 뭐 김일성, 김정일 동상만 있는 게 아니라 리창수 동상도 있습니다. 리창수 동상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뵌 게 너무 영광스러운 일인데요. 거의 뭐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는 것이죠. 청춘거리 체육관에 가면은 매 그 수영장이면 수영하는 동상, 뭐 태권도면 태권도 동상, 유도장이면 유도 동상들이 있어요. 유도 유명하죠. 네. 이창수 그게 유명하신 모델이 바로 이창수 선배님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영주 선수였어요. 하영주. 네, 하영주 선수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 친하지. 그러세요? 형주가 가깝죠. 그 하영주 선수가 우리한테 좀 약간 전설적, 처음 막 아주 이름을 옹궁이하는 이름이었는데 북에서 리창수는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알 정도의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당연히 아는 게 이창수였다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시작하신 거예요? 뭐 저희 부모가 아빠랑 삼촌이랑 멍땅 예술인 선수거든요. 레슬링. 네.
운동가 집안이네. 레슬링 선수 출신인데 별로 좋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힘들어서 그래. 아니 이거 뭐 홀랑 보고서 내고 대글대글 그러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옷을 입고. 또 바닥에서 이제 힘드니까. 유도는 그래도 양반 체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서서한. 옷도 좀 옷이 좀 입으니까. 유도도 너무 거친데 많이 레슬링 하시는 분들은 야 그거 양반이지 서서한. 아, 그렇지. 그게 몇 살 때 지금이세요? 10살. 10살에 삼촌 친구가 유도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배웠죠. 초등학교 한 3학년, 2학년 어린데. 11살에 전국대 1등 했어요. 아니 1년 만에요? 네. 시작한 지 1년 만에요? 와, 재능이 있으니까. 야. 그 실업팀에 평양시 체육단에도 들어간 게 16이거든요. 천재네, 이거 천재. 그 8년 동안 줘보지 않았어요. 8년 동안 못 배웠다. 대회 하면은 북한 선수가 나한테 2분 버친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국제대회 나가기 전까지는 북한에서는 무패였다는 얘기네요. 2분을 못 버텨요. 상대가. 선생님 저 아니 지금 역사를 이렇게 짧게 세 줄로 요약하셨어요. 10살에 시작 1년 만에 전국 우승, 17살에 국가대표 8년 동안 아니죠. 2분을 못 버텨서. 와. 남들이 약한지 내가 센지 모르겠는데 우와. 요요. 북한의 아주 최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창수 선수의 그 19살 때부터 메달 딴 거를 수상적으로 살짝만 말씀드리자면 좋아요. 86년도에 청소년 세계 유도 선수권 대회에서 3위, 88년 체코 세계 선수권 대회 1위, 89년 유고슬라비아 세계 선수권 대회 3위, 90년 베이징 아시안 게임 2위. 정말 수상 내역이 끝이 없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수상권에 들어서 계속 수상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메달을 계속 따셨다는 건데. 그보다 많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런데요, 선생님, 17살 때부터 이제 국가대표. 북한에서 사실은 국가대표 어떤 나라나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북한에서의 국가대표라는 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국가대표 선수로 국제대회에서 세계적인 선수로 메달도 많이 따오고 국가의 어떤 그 명예도 이렇게 그 알리게 되면 먹고 살기 굉장히 풍족하셨을 것 같아요, 북한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 메달 따고 공원 체육인 받았어요. 공원체육에. 공은. 예, 그러면 먹고 사는데도 지장 없는 게 공국 카드라고 나와요. 그렇지. 그다음에 훈장이 또 나오고. 다른 집에는 계란이 한 달에 한 7개, 8개 줘요. 나 혼자서 30개. 나 혼자서 30개. 나 굶을 일은 없네요. 대표팀이 졌으니까 먹는 거 뭐 그런 거 관계없죠. 선수도 잘 주잖아요, 또. 훈장을 받는다는 거는 당원으로 자동 가입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그때 또 김정일이가 뭐 나라를 위해서 공 세웠다고 또 당에 받아주고 하라 그래가지고. 와, 특별 지시로. 아니 지금 선생님 이창수 선생님이 굉장히 덤덤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22살이에요. 다른 22살은 다 군대에 있을 때. 그런데 훈장 받았잖아요. 그다음에 당에 가입도 했잖아요. 다 했지. 그리고 그 훈장에 그 공훈 체육인까지 됐잖아요. 계란이 한 사람에 30개 나오잖아요. 이거를 그냥 덤덤하게 말하는데 이거는 북한 내에서 상류층 1%의 맞아요. 사람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명절 때 되면은 냉동차가 집에까지 딱 와요. 이 냉동차 온다니까. 냉동차가요? 뭘 주러요? 뭐 주로? 김정일이 선물. 선물. 선물차. 박스에다가 뭐 술 몇 병에 뭐 음식 해가지고 포도 막 이런 거. 음식까지. 아니 근데 대단하실 수밖에 없는 게 북한에서는 그냥 메달 한두 개만 따도 난리 나거든요. 영웅이라고. 근데 17개를 따셨으면 뭐 계란 30알을 그냥 매일 드려도 그냥 영웅치고 박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인기도 많고 뭐 메달도 여러 개 따고 당에 가입하고 공원 훈장이 있고 다 가졌어요. 명절이 되면은 냉동차가 와서 김정일의 특별 하사품까지 내려주고 가고 계란은 30개씩 나오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탄광으로 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사건이 있어서 이 탄광으로 가게 됐는지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북경 아시안 게임 때 갈비 다치고 훈련도 못하고 나갔는데 전 신경도 안 썼어요 사실은. 아니, 한국 잠깐만요. 선수 나왔더라고요. 갈비를 다치셨다고 했잖아요. 아까 네. 훈련 중에. 네. 근데 시합에 내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대표 선수 선발전을 했을 거 아닙니까? 선발전 없었어요. 아 그냥 이창수야. 무조건 1등이니까 뭐 선발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렇게 갔는데도 은메달 따잖아. 그러니까 갈비 아프니까 유도 훈련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사우나에서만 빼고 지금 시합을 했는데
결승이 마지막 시간쯤 되니까 잠깐 그런데 결승까지 가셨다고요? 예, 누구랑 만났습니까? 한국의 정우 선수. 이게 여기서 운명의 장난이 하필 결승에서 대한민국 정훈 선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한강에 안 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갈비뼈 부상을 했는데 역시 리창수다. 결승까지 간 리창수 동무에 이 당에 대한 헌신을 배우라. 라고 오히려 미담 사례가 나오고 당에서도 계란 30판이 갔겠지. 근데 하필 결승에서 한국 선수한테 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리창수 선생님의 북한 내에 돌아왔을 때 비극이 어떻게 보면 예고됐다고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당시에 북한이 절대 한국, 미국, 일본에게만 지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죠. 한국한테만 그래. 한국한테. 근데 사실은 그 90년 베이징 아시안 게임 경기 내용을 보면 이창수라는 선수의 경기 내용은 너무 좋았어요.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갈비뼈 부상인데 결승까지 갔을까? 그래서 이만갑이 그때의 경기 내용을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건 정말 보고 싶다. 이 결승이죠 이게. 예. 진짜 치열하다. 진짜 치열해. 날라다니는. 보면은 이걸 점수 줘야 되는데 안 주네. 절반. 절반. 유효다 유효. 와, 팔 꺾였다. 바로 팔이. 진짜 시원했다. 우와. 와. 팔. 야, 이거 팔 어떡하냐. 와. 야, 이거 무섭다. 와. 걸렸다. 무섭다. 어, 얼굴. 와, 최고의 두 선수가. 체력이 안 돼. 와, 누르기로. 체력이 안 되는 거죠. 누르기로 안 돼. 고개를 이제 푹 숙이고 고개를 숙이는 거가. 용하고 호랑이랑 싸우는 걸 아무도 못 봤죠. 무서워. 근데 우리는 지금 용과 호랑이가 싸우는 듯한 경기를 본 거예요. 용호상박. 와, 팔이 몇 번. 심지어는 경기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땀이 지어지죠. 남북광 그러니까. 그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북한 선수를 응원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여기서 지금 너무 격하죠. 너무 치열하고 오 진짜 누구 다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팔을 꽂고 오는데 우지직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부러졌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확 빼버리려고 그랬는데 팔을요? 예. 근데 너무 욕심부려서 놓쳤어요. 근데 팔이 이제 이만해졌더라고요. 다음날 봤더니. 근데 그때 둘 다 사실 다친 채로 경기를 했어요. 비하인드를 제가 보니까 취재하니까 이창수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막 찾아봤거든요. 얼마나 목숨 걸고 이 결승에서 임했냐면은 한국한테만은 지면 안 되니까 상대 선수, 그러니까 정훈 선수의 팔을 뽑아버릴 각오로 경기에 임했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 경기하다 보면 관절 기술이 들어가잖아요. 유대 그래서 이제 꺾기도 있고. 예, 팔 꺾기. 이창수 선생님이 정훈 선수의 팔을 꺾다가 정훈 선수 팔에서 우두둑 소리가 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꺾였어?
정훈 선수 또 대단해요. 꺾인 채로 일어나서 시합을 또 계속하고 이창수 선생님은 갈비뼈가 뭐 부상인 상태로 계속 이 경기를 펼친 건데 이제 다음 날에 사우나에서 이창수 선수가 정훈 선수랑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미안하잖아요. 팔 우두둑 소리가 들었으니까. 야, 너 그거 안 다쳤냐? 안 아프냐? 포기하지 그래 왜 그렇게 했냐? 라고 정훈 선수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음 날 아침에 정훈 선수 팔이 막 퉁퉁 부은 채로 사우나에서 만난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니까 정훈 선수가 이창수 선생에게 한 답변이 있는데 그 답변을 딱 듣고 이창수 선생님이 야, 쟤도 나처럼 지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걸 직감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 과연 정훈 선수가 사우나에서 뭐라고 답변했을지 궁금하시죠? 네. 저희가 정훈 선수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팔에겐 뭐 없다 이런 거 아닐까? 네, 저는 국가대표 유도 선수 생활을 했던 정훈이라고 하고요. 90년 북경 아시안 게임 때 금메달, 91년 세계 선수권 때 이제 동메달 따고요. 94년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따고 후배들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90년 북경 아시안 게임 때 이제 결승에 이창수 선수라는 이제 세계대 뭐 거의 탑에 된 선수고 국제대회도 많이 우승한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창수 선수가 거의 세계대 3등 안에 1, 2, 3등 안에는 할 수 있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실력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안 돼요. 이창수 선수가 저보다는 한 6대 4 정도 월등했습니다. 인정할 거 인정한다. 대치기를 당할 기회도 있었고 또 마지막에 한 30초 남겨놓고는 제가 꺾였어요. 정말 치열한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 인생을 다 걸었다고 그 게임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 끝나면은 이제 국내에 입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때 한 32개월 군 생활도 있었고. 역시 이해된다 정말. 이해된다. 32개월, 32개월. 이창수 선수를 이길 수 있었던 거는 문제가 컸고 정말 5분만 열심히 하면은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팔 하나 없는 걸로 치자. 제가 한번 꺾이고 뭐 졸리고 해도 그걸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제가 이제 팔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왜 부었냐니까 아니 형님이 다 이렇게 해놓고 꺾어놓고 지금까지 왜 모른 척 하느냐. 너는 금메달 땄지 않느냐. 네가 더 이익이다. 왜 부었냐. 형님도 참. PT계 저희가 최선을 다해 시합을 했지만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또 이제 하나가 됐기 때문에 형님 동생 간에 그래서 안부 전화하고 제 팔 괜찮냐? 좀 심각할 것 같다. 앞으로 못 볼 것 같다. 너무 많이 꺾어 나와서 그런 얘기도 하고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 기억이. 아니 멋진 영화 한 편 본 느낌. 진짜 멋있습니다. 야. 어떻게 보면 이게 군대 대 탕광이었잖아요. 대회가 끝나면 군대를 가야 돼. 대회가 끝나면 탕광을 해야 돼. 그러니까 대한민국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 곳이냐고. 한국왕을 이긴다니까. 당신 진짜 정말 전쟁을 펼치셨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욕심부렸죠. 나 처음 봤어요. 진짜 국제대 지금까지 가면서 북경대 처음 봤거든요. 정훈을. 정훈 선수를? 네. 그래서 난 생각이 저까니까 뭐 내가 쉽게 이길 줄 알았지. 처음 봤어요. 처음 봤으니까. 그랬더니 3개월을 연구하고 나왔더니요. 뭐 어쩔 수 없지. 모든 관심이 쏠린 선수였기 때문에 그 패배에 대한 어떤 처벌이 더 강력하게 올 수밖에 없었다. 다음 시합 때 만났을 때 언뜻 들었습니다. 탄광에 갔다고 아우지인지 어디 탄광에 가서 석탄 좀 많이 먹고 왔다고 마시고 왔다고요. 이제 그런 얘기 듣고 고생 많이 했다. 나중에 들었지만 설마 했죠.
어떻게 경기 지고 이 진 건 진 거고 나름대로 그렇지, 최선을 최선을 다했는데. 다했는데 남한 선수한테 졌기 때문에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안타깝고 이건 아닌데. 얼마나 가혹한 처벌이었는지 당시 상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창수 선생님이 보내진 탄광이 삼진 탄광이라는 곳이었어요. 여기에는 당시의 갱도가 제1갱도, 제2갱도, 제3갱도인데 갱도에 번호가 붙는 건 지금 핵실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뚫려서 개발된 갱도 순서대로 1, 2, 3이 붙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이창수 선수가 가장 열악한 제1갱도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가장 낙후된 곳이었죠. 이 1갱도가 어떤 곳이었냐면 일단 670m 지하로 쑥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허리를 숙이고 햇빛도 못 본 채 하루 종일 이 670m 밑에 제1갱도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석탄 물이 무릎까지 당시에 차오를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탄광 환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운동선수들한테는 그렇죠. 이 컨디션과 몸이 사실은 전부잖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빛도 못 보고 허리를 숙인 채 그 지하에서 물구덩이 속에서 허리를 숙이고 강제 노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의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탄광에서 저는 야, 이게 이창수 선생님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오만 생각 다 했을 것 같아요.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무슨 생각하셨어요? 맞아. 탄광에서? 난 진짜 뭐 나라에 충성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 하나 줬다고 해서 탄광 보내니까 배신감. 그리고 또 웃기는 게 탄광 가기 전에 사상투쟁지 문제 하는데 우리 팀이 1,000명이 넘어요. 평양팀이. 거기 올라가서 내 비판을 해야 되고 앞에 앉아 있는 것들은 국내에서 3등도 못하는 것들은 웃고 있고. 그러니까 배신감 같은 게 말이 돼. 그렇죠. 말도 안 말이 되는 되냐? 진짜 말이 안 돼. 내가 8년 동안 1등이었는데 그 3등도 못하는 것들이 웃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안 한다고 이랬는데도 강제로 또 무조건 해야 된다. 마지막에 생각했던 게 에이, 가자 일단 대선 나라에서 나는 그 검은 책이나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었겠는데 내 자식이 못 낳겠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버지 보고 그랬어요. 내가 왜 여기 떠났냐고. 좀 좋은 데 가서 놔주지 왜 여기 났냐고. 그래서 내 자식만큼 거기 안 된다 했죠. 치욕스러웠겠어요. 네, 그리고 사상투쟁회를 제가 해봐서 알거든요. 선수들 사상투쟁 많이 해요. 이렇게 대회 나갔다 결과 안 좋으면 정말 그냥 무너질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을 가운데 단두대에 이렇게 세워놓고 모두가 비판 한마디씩 하게끔 시켜요, 무조건. 쪽지를 다 나눠주거든요. 넌 뭐라고 비판해라, 넌 뭐라고 비판해라. 이렇게 쪽지 다 나눠주고 맞아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재판 같이 그냥 가운데서 재판하는 많이 거죠.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내가 영웅 유도 영웅인데. 맞아. 열심히 했는데 아 요한 씨 만약 가운데다 세워놓고 또 비판하겠다고 해봐. 결국 못했다. 이 정도면은 진짜 배신감에 치를 들었을 거야. 그럼. 배신감 들지 않아요? 네, 배신감이. 엄청 했죠. 이게 제일 클 것 같아. 이걸 와서 운동 안 하겠다 하니까 또 당의 배려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뭔 배려? 보답해야 된다는 등 어쩌고 하면서 운동도 그만두게 못해요. 그만두지 못하고. 네, 그만두지 못하고 그냥 강제로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난 가겠다. 꼴보기 싫다 하고. 아 이거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야 이게 탄광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만 또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이창수 선생님께서 또 탈북을 결심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자료가 하나가 있거든요. 25살 때의 우리 이창수 선생님이십니다. 맞네. 한 여인 옆에 계시는데 아이고. 우리 이창수 선생님께서 탈북을 하신 또 다른 계기가 바로 러브,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있었구나. 사랑했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누구시냐면요. 대만 유도 스타 진영진 선수라고 당시에 대만 국가대표 유도 선수였거든요. 자, 근데 이 두 분이 만나게 된 계기도 정말 기적에 가까웠어요. 이 두 분이 만나게 된 첫 번째 계기가 언제였냐면 우리 선생님께서 그 탄광에 끌려가시기 1년 전인 이 89년도 유고슬라비아 세계 선수권 대회였었는데 이때 대만과 북한이 같은 선수촌을 썼어요. 숙소를. 그러니까 일단 안면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호감을 좀 느끼셨나 봐요. 근데 선생님이 계속 메달을 따고 승리를 하니까 그 모습에 반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대만 국가대표 여자 선수랑 그러면 봐봐요. 않다. 누군가 먼저 접근해가지고 일단은 뭐 통성명을 한다든지 뭐 플로팅. 호감을 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창수 선생님께서 메달을 따고 들어온 그날 우리 진영진 대만 선수가 먼저 접근을 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사진 한 장 같이 찍을 수 있냐? 근데 뭐 메달도 땄겠다. 뭐 승리도 했겠다. 그래 찍읍시다. 자 그때 찍었던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거든요.
자, 여기서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이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우리 이창수 선생님께서 뭔가 돌발 행동을 하셨어요. 이게 또 세기의 대역사를 쓰게 됩니다. 선생님, 돌발 행동이 뭐였나요? 호텔에서 매달 따서 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뽀뽀했죠. 뽀뽀했죠. 처음 사진 찍어달라고 했는데 뽀뽀했다고요? 이게 손은 이렇게 맨손으로 하셨는데. 아니 손은 여기가 있는데 입술이 가 있다고요? 원래 88 올림픽 그 전까지는 북한 사람들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유럽 사람들도. 근데 88 올림픽 끝나고부터는 북한 사람을 싫어해요. 다. 한국은 잘 살고 북한은 못 산다 해가지고. 근데 유일하게 나 좋다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나만 보면 좋다니까. 눈으로 아신 거예요. 저 아시니까. 말도 안 통하는데 예. 아니 못하고 뽀뽀를 해요? 할 수도 있죠. 왜? 나만 할 때마다 뭐 선물 갖다 주고 뭐 계속 그러니까 마음의 표현. 이게 있었네. 뭐가 있었구나. 돈 갖다 주지 뭐 프리닝이고 뭐 면도기랑 뭐 그런 거 다 갖다 주고. 그리고 막 선물을 주는 거예요. 네. 어머. 뭐야 남자친구 챙기는 거야? 돈 같은 거 주면서는 뭐 엄마 선물 좀 사다 주라고. 시어머니까지 챙기. 예, 그거 하자. 씨, 그때가 몇 살 때신 거예요? 23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23살. 그 선수는? 26. 연상. 그리고 사진을 주는데 사진 집에 갔지요 북한에. 네. 엄마가 이거 보여줬더니 착하게 했다 여자가. 어머니도 개방적이시네. 아니,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선수끼리 딱 보면은 짜작 하고 올림픽 때. 올림픽 때요? 네, 올림픽 때는 저희 뭐 경기 끝나고 나서 에너지를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눈빛으로 또 교환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빠져나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이창수 선생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뽀뽀를 했냐? 우리는 그걸 단순하게 그냥 로맨틱한 행동 정도로 생각하지만 이제 북한의 선수라는 건 사실은 이제 국제대회 그것도 이제 국가대표가 돼야지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자유롭게 만날 수 없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은 표현을 하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데 그 절실함이 있는데 말은 안 통하고 언제 만날지에 대한 기약은 없고 아마도 그런 마음에서 그런 행동이 나오시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이 제가 좀 드네요. 취재를 해봤는데 뽀뽀가 어느 부위에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거 중요해 그거. 나 의미가 다르잖아요. 아무튼 그걸 안 짚으셔서 제가 취재해봤는데 형수님 입에 뽀뽀한 건 아니고 이창수 선생님이 볼에다가 또 설레. 좀 가만히 있어라. 왜 이렇게 좋아? 너한테 한 게 아니라고. 너한테 한 거 아니야. 드라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볼에 그럼. 맞죠? 형수님 볼에 뽀뽀를 하신 거죠? 왼쪽이었습니까? 오른쪽이었습니까? 똑바로 말씀하세요. 그렇죠. 오른쪽. 오른쪽이었습니다. 그만큼 선생님도 이제 호감이 있으셨는데 근데 대회가 끝났어요. 자주 볼 수 없잖아요. 다음 대회 때도 나왔는데 무제한급으로 나왔더라고요. 다음 대회가 어느 대회였습니까? 북경 아시안 게임 때. 베이징 아시안 게임 때. 무제한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무제한이요? 네. 원래 아까 체격을 봤을 무제한이 때는 아니었던 거죠, 원래는. 원래 체격을 봤을 때 무제한이 66kg급이거든요. 네. 66kg급인데 자기 체급에서 선발전에 졌대요. 그러니까 나만 으로 갔다고 왔는데 62kg인데 무제한으로 출전해서 자격증을 땄다고요? 66에서 사랑의 힘이네. 보세요. 진영진 선수는 대만의 국가대표 선수예요. 이창수 선수는 북한 DPRK 국가대표 선수예요. 이 경기가 끝나면 90년도 베이징 아시안 게임 때 다시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려면 이창수 선수는 북한에서 1등이었으니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진영진 선수가 보세요. 90년도 베이징 아시안 게임에 나오려면 대만 국가대표로 발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발탁됐다고 다음에 발탁될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없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진영진 선수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66kg급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합니다. 아하.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떻게? 대회에 나갈 수 없고 이창수 선수를 만날 수가 없게 되죠. 그런데 사랑은요,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요, 맞아. 대만의 진영진 선수가 고민을 해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66kg 이하급 슬림한 선수가 무제한급 선발전에 도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보통 무제한급 선발전에 나가는 당시 대만 여성 선수들의 키로수가 88에서 100kg 가까이 되는 1800이요? 어부의 선수들이 나가는 거고 원북에 많이. 씨름으로 따지면 천하장사 선발대회급에 나가는 거예요. 100도 이상으로. 거의 이 66 이하의 진영진 선수에게는 불가능한 도전이잖아요. 도전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설마 이겨? 설마? 제가 말했죠.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진영진 선수는 결국 무제한급의 국가대표로 출전을 하게 되고 선발이 됩니다. 당시 사진입니다. 공략을 한 거죠. 뭔가 늘렸네. 대단해요. 예쁘시다. 야, 이게 남자 선수도 체급을 무제한급으로 올리는 게 쉽지 않은데 여성 선수들은 더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제가 운동 선수로서 이제 보면은 원래 그 체중 있는 이 스포츠에서는 감량이 정말 힘들잖아요. 뭐 죽음의 감량이라는데 증량하는 것도 그렇게 더 힘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66에서 무제한급으로 나가기 위해서 증량을 하셨을 건데 그게 다 증량이 못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힘도 더 딸리고 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게 순위권 가는 것조차도 말이 안 됐을 거예요. 진짜 기적인 것 같습니다. 봤는데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모아가지고 1년 뒤인 베이징 아시안 게임에서 두 분이 제외를 하셨는데 이 견유가 직녀를 만났을 때 같이 그 기분이 어땠을까 진짜. 와, 아니 1년 만에 만났어. 1년 만에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볼에 뽀뽀만 남기고 이제 간 거잖아요. 뽀뽀만 하고 1년 동안 기다리다가 여기 올라오라지. 1년 만에 다시 봤는데 너무 애틋했을 것 같은데 그때 심정이 어떻게 됐어요? 1년 만에 다시 봤을 때. 먼저 도착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고 싶었겠어. 내가 좀 늦게 왔는데 너무 좋아서 막 따라오더라고. 다시 만나면 막 아니. 근데 이미 그때 감정이 또 떠오르시나 봐요.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게 좀 보여가지고 너무 진짜 이 사랑이 정말 지금까지도 유지되시는 것 같아요. 뭉클하다 느낌이 지금. 자, 1년 전에 만났어요. 말이 안 통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딱 다시 만났는데 이 진영진 대만 선수가 한국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창한 한국말은 아닌데 진영진 선수가 이창수 선수랑 대화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1년간 체급 올려서 피나는 노력하고 대표팀 도전하고 따내는 동시에 한국 유학생에게 한국어 과외를 받고 베이징에 한국어 사전을 챙겨와서 사전을 찾아가면서 한국말로 떠듬떠듬 이창수 선수에게 말을 건 거예요. 야, 여기서 아무리 이 막 그 무심하고 뭐 여기서 강철 남자도 무너집니다. 눈물 한 방울 갔다 가겠어. 지금 어때요? 여기까지 얘기는 어떤 점에서? 계속 불러. 아니, 진짜 눈물 흘리고 있어요. 찾아보셨다는 그 마음이 너무 1년 동안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가슴에 묻은 이 사랑을 위해. 정말 그 우리 이창수 선생님의 스토리를 들어봤을 때 정말 사랑꾼이세요. 그 매일 저녁에 이제 그 선수촌 안에서 나갈 수는 없고 그 안에서만 데이트를 했지 않았습니까? 데이트를 저녁 때마다 이제 몰래 하셨는데 그때마다 이창수 선생님께서 항상 준비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뭐지? 바로 이야. 장미꽃이요. 손순 안에 꽃밭이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씩 꽂으시고. 로맨틱한 스토리는 더 이어집니다. 이제 그 선수촌을 대만 선수단과 이제 북한 선수들이 같이 썼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셔틀버스를 함께 타고 경기장으로 이동했는데 불문율이 생긴 거예요. 뭐예요? 이제 그 같은 버스 안에 이제 대만 선수와 북한 선수가 같이 타고 가요. 진영진 선수가 자리에 앉죠. 네. 그 옆자리는 무조건 비워놔라. 그러니까 누가 앉으려고 하면 사람 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창수 선수가 타면은 라이 오라고 여기 당신 자리라고 이런 식으로 약간 공개 아닌 비공개로 선수촌에서 로맨스는 싹트고 맙니다. 북한 선수들도 내가 앉아 있으면 옆에 못 앉게 하고 대만 선수들도 집사람 옆에 못 앉게 하고. 그러면 우리 북한 쪽 코치나 보위부에서 뭐라고 안 해요? 눈치 안 보셨어요? 난 이거 눈치 안 봐요. 야, 나 지금 내가 빠질 뻔했어. 저렇게 못할 뻔한데 멋있지? 뭐 이렇게. 눈치 안 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꽂히는 장면 너무 감동이에요. 왜? 감이 거꾸로 하면 이 손 다치거든요. 다시. 영진아, 내가 너를 왜 꺾는다. 이 북한 남자들 그런 게 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이렇게 북한 남자가 로맨티스트인 거. 똑똑해. 그러니까 북한 남자들은 꽃을 꽂고도 이렇게 막 잎사귀 이만큼 다 꽂을 것 같아. 뿌리채를 뽑아오고. 근데 이렇게 낭만적으로 매일 한 개씩 뽑았다는 건 이미 남한물을 확 먹은 남자였어. 나만물을 먹었대. 준비된 남자. 국제대회 경험이 워낙 많으시니까 나갈 때마다 뭐 해외 TV도 보시고 하셨을 테니까. 너무 용한 그걸 막. 그런데 지금 이창수 선수, 이 정말 이 애틋한 사랑 얘기 이거 이어져 갈 수 있느냐?
자, 다시 삼진 탄광으로 가는 거예요. 네. 보세요. 얼마나 갑갑했어요. 20대인데. 내가 공화국의 영웅이었는데 이것들이 나를 공기한 저방이 망신을 주고 탄광에 가도 내 이 나라 떠야겠다. 한편으로는 진영진은 잘 있나? 그녀가 너무 보고 싶은데 편지도 안 오고 소식도 없고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기약도. 근데 이 이창수 선수의 탈북과 러브스토리는 정말 블록버스터급이에요. 이 이창수 선수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간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 이창수 씨를 탄광에서 꺼내줍니다. 그의 정체가 누구죠? 누굽니까? 장성택이 등장해요. 그 장성택 부부죠. 한국 사람들 다 아는 장성택. 진짜. 장성택. 네, 오락이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3일 남은 국제대회를 하래요. 3일 시합 남았는데 거기서 시합을 하래요. 그래서 나가 체중 빼래 안 뺀다고 올라갔죠, 안 체급을.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 이거 잘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알았다고. 그럼 내가 1등했어요, 국제대회를. 국제대회에서요? 네. 3일 놔둔 시합을 그게 또 장성태가 화를 내면서 그런 사람을 대표팀에서 반 먹이지 않고 누굴 반 먹이고 있냐. 당장 내려라고. 현명한 사람. 메달 딸 사람이 그러니까 장성택 결국에는 입장에서는 네. 우리 북한 북조선에 메달 따올 사람은 이창수인데 네. 누가 여기다가 집어넣냐. 네. 난리가 났겠네요. 네. 그러니까 대표팀 있을 때 내 방에 오면 꼭 들려요. 일주일에 한 4번? 그 정도 봐요. 장성태가. 차관 데리고. 원래 차관이 나를 이렇게 미워했는데 그거 이상한 거 보니까 막 하려고 됐어요. 그 차관 보고 잘해주라고. 그러면 차관은 배가 아픈 거죠. 배제가 아프지. 걔도 뭐라 못하죠. 장성태가 이뻐했으니까. 뭐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내가 선생님이 왜 해외 나가서 보이브를 두려워하지 않았는지 알죠? 등에 업었어, 등에 업었어. 장성택인데 등에 업었어. 보이브를 어려워해. 내 방에 찾아오는데. 아유, 성택이 형님 오셨어요? 다 안 일어난다고. 성택이 형님 오셨냐고. 너무 신기한데 아니 직접 이렇게 장성택을 보셨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었어요? 좀 뭐랄까 사람이 선수들 꽤나 위해줘요. 그 대표팀이 중국 가서 음식들 다 갖다가 선수들 먹으라고 해주고 꼭 거기서 탁구 쳐요. 여자 선수들이라서 꼭 탁구 치고 여자 선수 간부들이 무슨 뭐 유도할 줄 알아요? 복싱할 줄 알아요? 그렇게 탁구나 칠 줄 알지. 그러니까 탁구부에 계속 나가 있죠. 그러네. 지금 우리가 뭐 김정은에게 처형당한, 조카에게 당한 이런 비운의 뭐 권력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창수 선생님을 구명할 그 시기만 해도 김일성의 사위였어요. 그리고 엄청난 사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그 당시에 뭐 사실상 권력자이던 매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 이거는 뭐 언터처. 거의 아무것도 안 끝난 되지. 거죠. 모든 거는 장성택 동지로 통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요. 그때만 해도 사실 그 이창수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성택이가 스포츠에 또 아주 관심이 많았어요. 지금 뭐 탁구 얘기도 하시고 이랬고 약간의 그 여성 편력이 뭐 있고 이런 점도 알려졌지만 사실은 축구라든가 뭐 이런 북한의 체육을 다 관장을 했고 김정은이가 2012년 집권한 직후에 만든 국가체육위원회를 위원장을 장성택한테 맡겼었죠. 그만큼 스포츠에 관심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이창수 선생님 같은 유능한 선수를 탁광에서 구할 수가 있었어요. 북한은 시기적으로 지금 이창수를 구해야 돼요. 이게 왜냐면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 이후에 스포츠 중요성을 뒤늦게 한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아무리 돈 들이고 뭐 학생 축전 어쩌고 해봤자 올림픽 메달 하나가 더 크고 이거 유치하는 게 더 크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국가 역량이나 모든 체제 대결이 스포츠에 맞춰져 있을 때니까. 이창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인물이지. 어쨌든 이제 장성택의 비호로 탄광에서 이제 나오시게 됩니다. 이창수 선생님께서 이제 선수 시절을 이제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는데 북한은 이런 이창수 선생님에게 또 한 번의 이제 기회이자 말하자면 출전을 이제 명령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90년 북경 대회 이후에 탄광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이 특별 명령을 이창수 선수에게 내립니다. 근데 그때도 결승에 갔는데 한국 선수 만났어요. 예. 근데 화장실 갔다 오는데 준비 운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파티 하는 데 가가지고 좀 만나자 그래서 만나가지고 진짜 북한은 못 살겠다. 좀 다음에 세계대회 할 때 좀 도와달라. 이창수 선수가 일부러 한국 선수와의 경기에서 기술을 안 걸고 그냥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한국 선수도
좀 이상한 걸 느꼈겠죠. 석연치 않죠. 세계 탑 랭커급 선수가 나한테 그냥 지지? 그리고 나서 만찬장에 와서 한국 선수에게 이창수 선생님이 귓속말로 뭐라고 말한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이창수 선생님이 쪽지에 적어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한국 선수한테 뭐라고 선생님이 얘기하셨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조선으로 망명하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아무리 보이부 신경 안 쓰는 이창수 선생님이지만 얼마나 떨리고 긴장됐겠어요. 다른 사람들 시선을 피해서 아무도 모르게 이 망명하고 싶다라는 날 도와달라라는 간절한 말을 귓속말로 전달을 한 거죠. 야, 이거 지금부터는 이제 목숨 건 거잖아요. 목숨. 저 선수가 얘기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 맞아. 정훈 선수 때 지셨을 때도 어떻게 보면 이제 탄광에 갔었는데. 탄광 다녀왔죠. 네. 근데 이번엔 또 한국 선수에게 또 잘 보겠다고 또 일부러 지면은 또 분명히 탄광 가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이 선생님이 그 당시에 판단을 정말 잘하셨던 것 같아요. 첫째는 이게 설사 실패한다 그래도 이 불가리아 아시아 오픈 국제 대회라는 게 별로 중요한 대회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장성택이가 어쨌든 후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시 또 내가 뭐 여기서 지고 간다 그래도 또 거기 구렁텅이로 가지는 않을 거다. 최소한의 어떤 그런 보장이 있으셨던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1990년대 초 같으면은 우리 선수단이 특히 불가리아 같은 데 가가지고 경기를 하고 남북 대결이 있고 북한 선수들이 오고 이러는 거면 안기부의 영사가 틀림없이 그런 대북 관련한 이런 조치들을 담당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그 선수에게 망명 의사를 타진했다면 아마 거의 실시간으로 그 담당자에게 대표단 보고 체계를 통해 가지고 전달이 됐을 거고, 우리 쪽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플랜에 따라서 아마 인도를 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이 작전이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일단 없고 네. 그 선수가 이걸 대한민국 정부 측에 전달했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혹 중간 과정에서 이게 새 나가기라도 한다면 선생님은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불가리아 대회 기간 동안 한국 측에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불가리아 대회가 끝났습니다. 어이구. 자, 망명 의사를 전달한 지 4개월이 흘러요. 이창수 선생님은 국가대표 유도팀 주장까지 맡았어요. 그래서 91년 7월 바르셀로나 세계 선수권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북한 선수들을 다 이끌고. 그런데 여기서 한국 선수들을 또 마주친 거예요. 자, 그런데 한국 선수들이랑 얼굴 안면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한국 선수가 반갑게 와서 이창수 선수에게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악수를 건네는데 그 한국 선수의 손에는 그 한국 선수의 손에는 쪽지가 건네주셨습니다. 몰라서 그죠. 안녕하세요. 악수하면서 대박이다. 자, 과연 이 쪽지에는 여러분 무슨 내용이 적혀져 있을까요? 자, 제가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길어. 뭐야? 바로 주 바르셀로나 대한민국 총영사관 대사관에 전화하라고. 전화하라고. 신호를 주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셨어요? 인지하셨어요? 네. 손에 정이 있길래 그래서 빨리 주머니에 넣지. 쪽지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되는가 보다 했지 나는. 아, 이거 된다. 네. 일 진행된다. 네. 한 게임 이기고 두 번째 조졌어요. 조지고 나가서 전화하려고. 시합 딱 끝나고 가려면 전화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타이밍 안 나오니까. 아, 이게 끝까지 이기면 계속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가야 되고. 결승까지 계속 올라가니까. 네. 하루에 경기를 많이 그렇지, 유도를 하루에 경기를 다 하루에 경기 다 하니까 일부러 져가지고 경기를 없앤 다음에 그다음에 나와서 빨리 전화하려고. 공중전화에서 전화했더니 전화 잘했다고. 그래가지고 바르셀로나 총영사관 직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창수 선생님 맞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창수 선생님의 탈북을 돕겠다. 단 문제가 있어요. 92년도라고 하면 이제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열린 해였잖아요. 그게 또 바르셀로나고. 그 만약에 이제 바르셀로나 총영사관 측에서 우리 선생님의 탈북을 도왔다. 그리고 또 바르셀로나에서 또 탈북을 했다라는 게 만약에 알려지면은 이게 한국과 스페인의 또 큰 외교 문제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르셀로나 총영사관 측에서는 안타깝지만 직접적인 탈북을 돕지는 못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또 했다고 해요. 그럼 어떡해.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는 그 스포츠가 정치에 연관되는 이런 일체 행동들을 경계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느 데 있었냐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뭐 메달 딴 다음에 독도 세리머니를 했는데 그 독도라는 게 사실 국제적으로 무슨 분쟁 지역처럼 여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정치적 언급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메달을 박탈하느니 마느니 막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영사관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운동 선수가 탈북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스포츠가 이 정치적 망명에 이용된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의심을 받게 되면 아니 저걸 갖다 스페인 정보 당국에서 몰랐을까? 알면서 봐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또 올림픽을 개최할 스페인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영사관에서도 공식적으로 이거 도울 수는 없었던 거죠. 맞네요. 기본적으로 이제 국제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해서 하면은 초청국이나 주최국은 신변 보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무사 귀환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증해 주게 돼 있는데 스페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대사관 담장 밖을 나가서 어떤 정보 활동을 하거나 기획 탈북 망명을 유도하는 이런 행위를 했다가는 이제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낭패가 될 수 있으니까 결국 우리 쪽에서도 대사관에 와서 문을 두드려라. 영내로 들어와서 의사를 밝힌다면 한국행을 알선해 줄 수 있다. 이런 원칙을 지킨 것 같습니다. 일단 어찌됐건 지금 선생님의 위치는 바르셀로나예요. 그런데 바르셀로나에 있는 총영사관에선 여기선 도와줄 수가 없다. 곤란하다. 그게 다음에 올림픽이니까 거기서 뛰기가 힘들어요. 근데 거기서 거절의 의사만 내비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선 도와줄 수 없지만 그럼 어떻게 해라라는 또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또 생각이 있죠. 드는데. 일단 바르셀로나 총영사관 측에서는 안타깝지만 우리가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 올림픽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인 개입은 못한다. 하지만 다른 공간에서는 가능하다. 그렇지. 다른 공간에서 가능하다. 그렇지. 우리는 못하지만 얘기를 해요. 여기에 또 신의 한 수가 또 등장을 합니다. 자, 원래는 비행기를 타고 바르셀로나에서 평양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비용 절감 차원에서 기차를 타고 바르셀로나에서 평양까지 가기로 한 거예요, 이걸요. 선수단을 가능하죠. 데리고 간 한반도는 이게 가능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통일되면 유럽까지 기차로 간다는 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기차가 지나가는 그 철로 그 주변에 있는 아무 역에서나 내려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을 찾아가라. 도와줄 것이다. 또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루트를 보면요. 바르셀로나에서 파리까지 가요. 파리까지 먼저 갑니다. 파리에도 있죠. 파리에 가고 그래서 이제 파리에서 내려요. 그래서 파리에서 환승을 한 다음에 일단 파리에서 서베를린, 그다음에 폴란드, 이게 되는 거야? 벨라루스 쭉쭉쭉 거쳐가지고 이게 원래 여기였다고? 열차 코스예요. 모스크바를 거쳐서 이제 평양까지 가는 루트거든요. 열차 코스예요. 맞아, 열차 코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르셀로나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지금 보이는 파리, 벨기에, 뭐 서베를린 등등등 아무 역시나 내려가지고 대한민국 공간에 찾아가라. 그러면은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차의 그 정차 시간표 다 체크해서 다 알고 있어. 다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올지 모르니까 다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맞아. 아무데나 뛰라. 라고 우리 쪽은 다 준비를 해놓은 상황인데 이 숨막히는 탈북이 성공할 수 있을지 말지의 이 상황.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창수 선생님의 숙소 문을 누군가가 누립니다. 누가 이창수 선생님의 숙소를 찾아왔냐면 바로 사랑하는 연인 진영진 선수가 야 그냥 보고 싶어서 사비로 찾아온 거예요. 우리 코치 감독이 야야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찾아왔어요. 선수도 아닌데 왔어요. 나 만나겠다고. 근데 티셔츠를 가져왔는데 앞에 이거 멍땅 대서 김종국 나간 건데. 여기다가 내 사진을 다 붙여가 이만큼까지 왔더라고요. 티셔츠를 왜냐면 그게 한 벌만 안 맞춰져요. 그래서 다니 그랬어요. 더 싸. 지금 긴장돼 죽겠는데. 코치들한테 그거 나눠주고 있었던 거야. 티셔츠 보니까 어땠어요?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너무 반갑고 귀여웠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이 탈북 계획을 진영진 선수한테 얘기하느냐 마느냐는 저는 이 별개의 문제일 것 같아요. 고민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얘기했죠. 왜 얘기했나니까 북한 팀 코치 그 사람들한테 자꾸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지 말라고. 어머?
외기나 그래서 나 이제 저기 사람 아니야. 나 이제 저기 사람. 남자야. 그래서 나 저 나라 사람 아니니까 인사하지 말라. 탈북하시겠다고 이렇게 진영진 선수에게 이제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럼 그러면 진영진 선수가 굉장히 좀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하지 마. 하던 대로. 네. 아니 내가 인사하지 말라 알고 난 저쪽 사람 아니라 그래. 그러니까 가만히 당황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사실은 좀 혼란스러우셨겠죠. 한국으로 가겠다 그랬지. 한국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헤어지면은 평생 기약이 없는 거예요. 다시는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창수 선생님께서 마지막이 될 수 있는 편지를 진심을 담아서 또박또박 써서 진영진 선수에게 넘겨주는데 원래 내가 읽으려고 했지만 요즘 뭐 열애하신다면서요. 우리 이만갑의 사랑꾼인 우리 종민 씨가 그 러블레터 한번 좀 읽어주시죠. 자, 감정 담아서. 감정 담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릎에 부상을 당하였어도 오늘의 만남을 위하여 참고 훈련해 어렵게 온 거요. 북경에서 내가 너무 양심 없이 패만 끼치고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하여 미안하오. 편지로 다 이야기하기 어려우니 내가 아버지가 되고 영진이 어머니가 된 다음 당신 나라 말을 내가 배운 다음 나의 진짜 마음을 말하리라. 당신은 꼭 내 사랑이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오. 리창수. 어마어마하네. 야, 마지막이 너무 좋아요. 그때까지 기다려줘. 시적으로. 저렇게 글솜씨가 좋으셨어요. 노래 가사예요. 진짜. 아니 이 대목은 너무 감동적인 게요. 내가 당신 나라 말을 다 배운 다음 그때 내 진짜 마음을 말하겠다. 그러니까 내 언어가 아닌 당신의 언어로서 내가 이야기하겠다. 어쩜 저렇게 구구절절이 좋은 글을 쓰셨어요? 모르겠어요. 그때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쑥스러우셨어. 장미꽃도 하고. 근데 약간 운동 선수들이 그랬어요. 제가 운동할 때 선배 오빠들이랑 언니들이랑 연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제가 전부 쪽지 날랐거든요. 쩍고 저 있는지. 북한 남자 선수들이 쪽지를 잘 써요. 감동적으로. 그때 대부분의 가사가 한국 노래에 나오는 가사. 사랑을 할 거야 이런 가사들 있잖아요. 쫙 그대로 써요. 누가 봐도 이거는 녹색지대 가사야. 이거를 전달하면 저는 또 국가대표 선배 언니한테 주면 또 울고 또 쓰고 이거 많이 했어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고 또 로맨스, 멜로도 이런 멜로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이창훈 선생님이 이제 탈북하는 과정으로 이제 전개가 바뀝니다. 영화로 이야기하면 이제 전반부에서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후반부가 추격신과 액션 영화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돌아가는 기차에서 이 영화 같은 탈출신이 펼쳐집니다. 파리에서 벨기에, 서베를린, 그리고 폴란드, 벨라루스, 모스크바로 이어지는 코스입니다. 이 중에 어디서 내릴 거냐, 이거는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파리에서 모스크바까지 가는데 내가 가본 서부 베를린. 거기가 뛰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아, 이미 갔다 오셨으니까. 네. 자주 가봐. 유럽을 많이 하시네요. 그렇죠. 여기저기 많이 다녀오셨으니까. 서부 베를린, 동부 베를린이 다르잖아요. 근데 동부에서 뛰면은 제일 거고 서부에서 넘어가야지. 야 이게 진짜 최상의 선택이에요. 만약 서부 베를린에서 못 내렸으면 못 왔을 거예요. 못 왔어요. 왜냐면 어째서? 이렇게 라인이 쭉 가서 자본주의를 거치다가 서부 베를린이 자본주의 아니잖아. 거기까지는 한국 용사관이 있어요. 근데 동부 베를린 지나서는 동구권이거든요. 근데 그게 동구권이 90년대 이럴 때 무너졌기 때문에 아직 한국하고 수교 안 된 나라가 많아가지고 한국 용사관이 거의 저기서 없었을 거야. 지금은 많지만. 그래서 서부 베를린 지나면 동부 베를린도 위험하고 북한 대사관이 있고. 그다음에 폴란드 여기도 아직은 한국하고 수교가. 벨라루스. 그러니까 저기서 선택한 게 아주 최상의 선택이고 아마 그래서 또 올 수 있었고 서부 베를린은 또 경험이 많잖아요. 용사관이. 왜냐하면 서베를린은 사실은 동독 한가운데 있는 섬이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아주 역사적으로 동구권 사람들이 탈출하는 주요 통로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그 탈출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부터 온갖 노하우부터 인프라가 다 깔려 있는 데거든요. 거기 내려리고 만약에 동베를린 딱 가면 거기 영사관도 없어요. 맞아. 그리고 다음에 동베를린 거기 뭐 교통도 어두컴컴하고 내리면은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서베를린에서 내리는 게 최선의 수였죠.
자, 그럼 파리에서 이제 갑니다. 출발합니다. 드디어 이제 환승을 해서 벨기에 거치고 서베를린역으로 가게 되는데 감시를 피해서 이제 내리기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과연 서베를린에서의 탈출이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성공을 바로 했다고 하면 정말 극적인 탈북이 아니었겠죠. 여기서 변수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기차를 갈아타고 쭉 가야 되는데 갑자기 코치진의 일원으로 같이 왔던 보이부가 선수 전원 집합 시키더니 지금 우리 가운데 탈출을 꾀하는 자가 있으니 서로 감시를 하라 이를 말을 해요.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그 소리를 딱 보이부가 하자마자 우리 이창수 선생님께서는 내 얘기하는구나 라고 느끼셨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탈북하신 다음에 우리 안기부를 통해서 들은 바에 따르면은 그 지금 유럽에 있는 우리 대사관과 공사관끼리 서로 아무 문을 주고받았을 거잖아요. 이창수 이제 북한 선수가 탈북을 하니까 각 영사관은 스탠바이 하고 있고 어느 역에서 내릴지 모르니까 다 준비하고 있어라. 이걸 북한이 감청을 한 거예요. 그걸 나중에 보이부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선생님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띠끔했죠 진짜로. 그들이 뭐 지금부터 호상 감시제. 그 대사관 직원들이 열차까지 나와가지고 태우는 거 보고 가더라고요. 이젠 죽었구나 했죠. 보이부들이 아무튼 그때부터는 유독 더 이창수 선수를 감시하는 분위기였어요? 예. 분위기상? 예. 보이부도 안 거죠. 이 선수들 중에 어느 하나가 탈출할 거라는 걸 안 건지 아니면 탈출할 선수가 이창수 선수다라는 걸 알았는지. 알아요. 아, 그거 알았구나. 이건 셌어, 정보가 셌네. 셌어. 정보가 셌어요. 정보가 셌어. 셌어요. 어떻게 그래? 충분히 그때는 셀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부터 보이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밀착 감시. 완전히 밀착해서 감시했을 것 같은데 아니 대체 어떤 방법으로 좀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 너무 궁금해요. 나중에 이제 전해 들은 얘기로는 이미 이창수가 튄다라는 걸 북한이 알고 있었고 모스크바역에 내리면 수갑 채워서 데려가려고 모스크바역에 보이부들이 수갑 들고 서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서베를린역은 다가오고 있는데 탈출할 수 있었을까? 비장의 무기를 이창수 선수가 꺼내 들었습니다. 엎어치게. 에? 이건 아니고 날렸어. 가방에서 뱀수를 꺼냈어요. 뱀술이요? 독일 화이트 와인도 아니고 뱀술이요? 이럴 때는 화이트 와인은 늦게 취하고 약하게 안 취하기 때문에 뱀술이 센 거. 제격이죠. 자, 출발한 기차 안에는 보이부와 코치진이 번갈아 가면서 이창수 선수를 감시했었어요. 그런데 자, 서베를린에 이제 도착하는 날 코치가 앉으면서 이창수 선수를 계속 감시하는 거예요. 근데 감시하고 있지만 코치가 어떤 사이입니까? 계속 예전부터 이창수 선수랑 함께 가서 메달 따고 얼싸안고 이창수 선수랑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밥을 먹었던 식구잖아요. 네. 지금은 상호 감시하지만 그랬던 사이예요. 친한 코치라는 거죠. 이창수 선수가 코치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아, 긴장 풀고 내가 저 북한에서 뱀술 챙겨왔는데 나랑 그 뱀술이나 먹자라고 코치에게 제안을 하고 둘이 뱀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마셨어요? 2병. 2병을 다 마신 거예요. 병을 어디서 나신 거예요? 가방으로 가지고 갔었죠. 아니 그러면 그 북해에서부터 평양에서부터 가지고 갔던 걸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평양에서 가지고 가실 때 이걸 쓸 일이 있을 거다라고 이미 그때부터 작전을 짜신 거예요. 예. 아, 그래서 바르셀로나에서 안 먹고 가져왔구나. 안주도 하나도 없는데 열차 승무원 오라 그래가지고 한 잔 줬어요. 그러니까 하더니 오이 요만한 거 2개 주더라고요. 오이. 그래서 코치하고 나하고 오이 하나씩 들고 그냥 다 먹었지. 이야. 술을. 그 사람한테 하야면 내가 도망가니까. 근데 진짜 코치는 안 자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예. 그러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시더니? 난 이제 자갔다 그래 누웠는데 잘래 그래서 예. 또 잘래 그래서 대답 안 했어요.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 자나 안 자나. 그러니까 대답 안 하고 있으니까 나도 자겠다. 그래서 자더라고요. 그래서 뛸 시간이 새벽 6시인데 독일의 베를린에서. 이 시간 보니까 한 2시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붙어다 6시 전에 눈 떴어요. 그럼 10시에 도망치는데 선생님 초긴장 상태잖아요. 네. 지금 잠은 이미 하루 이틀 못 잤고 기차에서 잠 계속 들어버리면 나도 술 먹었는데 근데 사람이 긴장하니까 잠이 이렇게 안 와요. 그렇죠. 제 시간에 눈을 딱 뜨더라고요. 아, 딱 떠져요? 예. 나 살아야 되니까. 열차에서 지금 출발할 때 내리려고 그러는데 뒤에 딱 잡더라고요 이게.
뒤에 딱 잡더라고 이게. 누가 잡았어요? 보이고. 그래서 머리까지 쫙 서더니 가만 보니까 승무원. 왜 잡아요? 이제 출발하니까 빨리 타라고. 문 열고 그러고 있지 말라고. 제 열차는 지금 서베를린에 정차한 상황이었고 한 5분 정도 이제 네, 내리려고 이러니까 잡길래 야, 찡했는데 이제 타라고 빨리 가자고. 그래서 알았다 그랬더니 빨리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문 닫으니까 출발하는데 자기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죽었고 여기서 튀면 자유다. 이게 내릴 때 있죠. 출발하는 열차에서 네. 문도 닫혀 있었죠. 문 열었어요 내가. 아, 옛날 수동으로 자동이 아니야 옛날에 맞아. 아, 그게 가능했구나. 거기서 뛰셨어요? 그냥 뒤로 뛰었지요 뭐. 출발해 손가락 붙일 때가 나갔어요. 죽기 살기지 뭐. 이게 위험하긴 하지만 또 신의 한 수일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차잖아요. 네. 내리긴 쉽지 않지만 일단 달리는 기차에서 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럼 쫓아올 사람은 쫓아올 사람이 없어요. 쫓아올 수가 없는 거죠. 기차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네. 그래서 뛰어 내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택시 타고 대사관 내려가죠. 바로 택시를 타고. 다행히 택시를 타셨고 택시기사가 총 영사관까지 데려다 줬어요. 여기까지 이제 알겠습니다. 네. 그때 총 영사관에서 우리 직원들이 나와 있던가요?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열차 시간을 아니까. 다행이다.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들고 가니까 빨리 나가자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교포 집에 들어갔죠. 아, 영사관에 있지 않고 용사관이 있으면 북한 대사관에서 위험하니까. 싸우고 있는데. 그때 이창수가 빠지고 유명하니까. 딴 데로 안가 같은 데로 집에 들어가. 오히려 영사관이 더 안전한가? 아니요. 안에서는 안전하지만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 없어. 못 나오죠. 와 장난. 밖에 딱 퍼이 안 돼 들어가면. 그래서 나오지 못해요. 지금 택시 탔을 때 소독 돈도 없었을 테고 가서 문 뜯으니까 대사관 직원이 나와서 돈 다 내주고. 돈을 갚아주고. 문은 두드린 거야. 후불. 그다음에 한 3일 있으니까 요건이 나오더라고요. 3일 만에. 3일? 3일만. 당시에 진짜 빠르다 3일이면. 그래서 베를린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차 타고 와서 그래서 비행기 타고. 지난달 바르셀로나 세계 유도 선수권 대회 때 북한 선수단 주장이었던 이창수 선수가 최근 유럽의 우리나라 공관에 귀순을 요청해서 오늘 대한항공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멋있다. 잘생겼다. 어머, 배우 같아. 웃는 얼굴이 참 이쁘시구나.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은 곳은 이마자면 우리 북조선이 제일 살기 좋고 제일 행복한 나라라고 교육을 받았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제가 국제 시합에 나가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느꼈는데 깜짝 놀랐고요. 우선은 설마 했는데 이렇게 귀순을 또 했다고 한국에 왔다고 하길래 저희들 다 놀랬고요. 유도한 사람이 넘어온 건 또 처음이기 때문에 전부 놀랬고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제가 제일 속을 썩였으니까 저를 먼저 찾을 거라 생각했고 또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만나서 한동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한국 사회를 모르잖아요. 그런 얘기도 해주고 하면서 그래서 자주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눈 걸로 기억이 됩니다. 와, 행복해 보이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에 무사히 도착을 하셨겠다. 이제는 대만에서 기다리고 있을. 그래, 장미꽃. 명진 씨. 네. 어떻게 다시 만났는지 기다리라고 이게 했잖아요. 중요하지. 아까. 이게 중요하지. 맞네. 가실 때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편지. 기다리셨는지 약속을 지키셨는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아니 한국에 왔다고 신문에 나니까 찾아왔더라고요. 이분 어디든 가시는 거야. 당시에 이게 대만 신문에 나온 이창수 선수의 이제 탈북 기사인데, 그래요? 예, 이창수 귀순할 의지 표명이라고 사실은 이걸 보고 우리 형수님 진영진 선수가 이 대만 언론 보도를 보고 그이가 성공했구나. 걱정 많이 했죠. 라는 걸 좋았을 것 알고 같아. 바로 한달음에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근데 처음에 찾아와서 못 만났어요. 왜요? 경주랑 울산이랑 거기 구경 나갔다가. 아니 이 형이 경주 구경 간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못 보고 갔어. 아니 거기는 왜? 아니 한국 실정을 모른다고
구경. 안국에서 이렇게 연락을 할 방법을 모르셨구나. 그렇지, 연락을 어떻게 그때만 해도 이제 그 국정원에서 이제 관리 중이시니까 뭐 개인 의사는 팔국망명하면 아니었어요. 이제 산업시찰 시키면서 한국이 발전한 걸 보여드려야 예, 되니까. 그렇죠. 어매불망 지금 이거 기사 보잖아요. 여자들은 여자들만의 세상이 있어요. 이걸 딱 보면 어머나 창수동 씨가 나 때문에 탈북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가시덤불 속에도 손을 넣어서 장미 꽂고주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찾아서 가족 다 두고 목숨 걸고 여기 왔구나. 그러니까 뭐 짐 살 새도 있나요? 뭐 그냥 배낭 하나 메고 와야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뛰어왔을 거예요. 근데 경주구경이 뭡니까? 경주구경이 얼마나 울었을까 길에서. 근데 이게 정말 극적인 드라마인 게 뭐냐면 정말 비극으로 끝날 뻔했어요. 왜? 자, 이제 안기부에게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진영진 선수가 이제 초청을 받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3개월 만에 초고속 결혼을 해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장면. 결혼. 이게 이제 다르다 느낌이. 그렇죠. 이게 92년 6월이었어요. 92년 6월에 이제 두 분이 결혼을 하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바로 2개월 후에 92년 8월에 우리가 대만과 단교를 해버려요. 중국과 국교 수교. 중국과 수교를 해버립니다. 이때 분위기 어떤 분위기였냐면 타이페이 시내에서 태극기 불태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 명동에 대만 대사관이 있었거든요. 청천101기라고 해서 대만 국기 있거든요. 길을 내리면서 명동에서 모든 대만 화교들이 통곡을 해요. 이를 갈아요. 대한민국은 지구상 최악의 배신자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결혼식을 6월에 하셨고 우리가 단교를 8월에 했잖아요. 단교 이후에 결혼식을 추진했다고 하면 이 결혼 성사가 안 되네요. 근데 이게 극적으로 3개월 만에 결혼을 하셨어요? 진짜. 아까 편지에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나중에 당신을 만나서 한국에 살게 되면 당신 나라의 언어로 대화를 하겠다. 대만 말로 사모님께 한 말씀 하실 시간을 드릴게요. 사랑해요. 난 대만 말 아는 것 중에 뭐 있으세요? 다 잊어먹었어요. 아니 뭐 사랑해는 뭐라고 해요? 중국말로? 모아이니? 모아이니? 지금 어떤 영화 감독님은 그래. 이거 지금 짜고 있어. 왜냐하면 스포츠 있지, 북한 이야기 있지, 사랑 얘기 있지, 액션 있지. 액션 있지. 선생님 오늘 제일 크게 웃으신 게 오아이니 하고 웃으신 거예요. 아직도 막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사랑하실까? 있으신 것 같아요. 你的笑容这样熟悉，我一时想